네, 오늘 특별 인터뷰 이분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진걸 민주당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 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전 위원장입니다. 네, 전 민주당 위원장님. 선대위 전 서민중산경제살리기위원장으로 있고요.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라고 저희들 원래 본업으로 돌아와서 네. 우리 서민중산층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책과 이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생경제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네. 실제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뭐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추가로 더 올랐다 해도 막 감이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 편의점 가보시면 예전엔 1,000원 갖고 살 수는 꽤 있었는데 네. 삼각김밥도 한 1,500원에서 2,000원. 네. 그리고 물도 막 1,000원 이상. 맞아요. 음료수도 웬만하면 1,000원이 다 넘습니다. 라면도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2,000원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다 2,000원은 아니죠. 그런데 2,000원짜리 라면이 실제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라면들이 있고 우리가 잘 먹는 무슨 모 라면 큰 컵 같은 경우는 1,500원, 1,600원, 1,800원 하니까 컵라면도 2,000원대에 육박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에 대한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5월달 공식 소비자 물가는 1.9% 상승했는데요. 5달 만에 2%에서 다시 1%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체감이 좀 내려왔다 이렇게 안 느껴지죠. 이미 그렇죠. 다른 특히 식료품이라든지. 사실 2% 상승도 큰 폭입니다. 그럼요. 게다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3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요즘에 뭐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값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워낙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체감 물가는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더더욱이나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다음에 고물가로 서민 중산층들의 소비력이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그분들의 내수 소비를 진작할 수 여력을 확보해주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네. 서민 중산층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계란을 좋아합니다. 물가를 아이고, 가면 저희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계란 후라이를 3개씩 해주세요.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네. 계란이란 건 정말 한국인의 소울푸드인데 무조건이죠. 그다음에 또 저렴해서 후라이 해 먹고 계란 삶아 먹고 네. 장조림 해 먹고 정말 후라이 그리고 김치, 김 예. 이렇게만 있으면 한 끼 아유, 뚝딱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계란값이 또 4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예, 계란 한 판에 이제 7,000원이 넘어버린 건데 물론 인천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도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랐다는 식으로 하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새 정부를 무조건 옹호할 필요도 없지만 팩트 체크는 늘 하고 이렇게 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달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예,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계란 한 판에 이제 전국 평균이 7,034원 한 판에.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그냥 일반란이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이들 키우다 보고 그러면 또 본인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무항생제, 또 뭐 특난. 유정란, 뭐 특난하다 보면 뭐 10,000원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확 느껴지는데 특히 서울에서 27%가 급등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니까요. 한번 AI가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대규모 살처분을 했는데 네. 이 계란 낳는 닭을 이렇게 공급하는 어미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예. 종계라 그러는데 종계가 많이 그 살처분을 당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러니까 때문에. 계란 공급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민생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난 정부 특히 윤석열 정권이 민생에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무능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그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 그랬다 하더라도 새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진짜 대한민국을 선포했는데 네. 하면 이제 계란 가격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되는데 보니까요 인천이 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도매하는 분들은 이윤이 안 남는데 소매에서 좀 이윤을 더 많이 붙였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구조에서 마진이 일면 원가 이상으로 막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 살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 그 다음에 뭐 수입을 더 늘리는 조치, 그 다음에 소매 단계에서 혹시 필요 이상으로 이윤을
붙인다면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일부러 억제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이 너무나 좋아하는 계란값을 뭐 조금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네. 더 이상 오르지 않게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계란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닭이 살처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어쩔 수 없는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 선물 상승폭이 7% 넘게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조금 더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리스크가 또 축산물 가격이에요. 이 네네. 가격 벌크업 의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미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 돼지고기와 계란 등이 이제 오름세를 위험해서 축산 물가가 30개월 만에 최대치로 뛴 네. 건데요. 이제 미트플레이션은 이제 미트가 고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기와 인플레이션 합쳐고 미트 인플레이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갑자기 소나 돼지나 닭을 막 늘릴 수 없잖아요. 근데 역시 한국인들이 소, 돼지, 닭 이 육식, 이 육류, 새 육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고기 뭐, 반찬 필수죠. 예, 필수고 뭐 회식 자리에서도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역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차분 늘려야 된다. 그럼 이제 브라질에서 우리가 그 치킨 닭도 많이 수입하거든요. 네. AI라든지 거기서 또 무슨 질병이 있으면 또 수입가가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통구조에 개선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왔을 때 그걸 폭리가 되지 않는 네. 그런 수술까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새 정부의 과제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됐기 때문에 이 정부의 책임으로 몰 수는 없겠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난 정부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효자손단을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효자손 중요합니까? 저는 네. 정부가 정말 서민, 중산층, 빈민, 약자, 우리 노동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효자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려운데 힘든데 그러네요. 싹싹 네. 긁어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미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 재개도 21일쯤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전 정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맞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준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사과값이 뭐 한 알에 10,000원 실제 네. 그 화제가 됐잖아요. 금사과죠. 뭐 대파 막 3,000~4,000원 그것도 큰 문제가 됐고 이제 지난 정권에서 무슨 875원이라 해서 국민들 네. 분노를 샀는데 다행히 사과가 한 11%, 참외 27% 정도 내렸더라고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체감은 그렇게 안 돼요. 어쩐지 저희 엄마가 집에 과일 사놨는데 사과랑 참외밖에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아우, 야 하나에 10,000원 하던 게 예를 들면 5~6천이다. 그러면 더 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편의점에서도 가보면 이렇게 사과 한 5개, 6개 정도를 10,000원 정도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부담. 한 알에 10,000원인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다행히 과일과 채소 가격은 좀 떨어졌다. 이번에 수확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우리가 대체 소비를 좀 하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있었던 대파 논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현 정부 안에서도 이 라면 2,000원 관련해서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2,000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라면도 있지만 사실 한 봉지당 가격이 1,000원이 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요것은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권력자나 네. 지도자가 국민들이 사과가 10,000원이야, 대파가 어떻게 3~4,000원에 5,000원짜리도 있어, 미치겠네. 시장에 가면 살 것도 없어. 그런데 네. 갑자기 시장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대파가 800원, 계란 1,000원. 근데 사과 1,000원. 그 권력자를 위해서 그렇게 약간 최대치 낮춰놓고 전시행전했다고 쳐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진보적 지도자, 보수적 세상 물정 모르고 물가가 낮은 것처럼 조작을 하는데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어떤 권력자나 지도자가 아니 어떻게 라면이 500원밖에 안 할 수가 있죠? 참 저렴한 애가 아니라 아니 라면 이미 언론에 나왔어요. 네. 이제 라면도 2,000원 시대.
아니 라면이 2,000원이 말이 되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000원, 6,000원 판매하는 것도 너무 부담인데 네. 그것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슈퍼에서 파는 것도 2,000원이나 말이 되냐 하는 것은 모든 라면이 2,000원이라는 거로 오해해서가 아니라 실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큰 컵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1,500원, 1,600원, 1,700원 합니다. 네. 거기다가 약간 더 프리미엄 라면은 실제 2,000원 돌파했습니다. 한강라면 가면 전체적으로는 한 10% 미만이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딱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컵라면은 1,000원 안팎. 네. 환입시는데 1,500원에서 2,000원 라면이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곧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라면 그걸 미리 말해줌으로써 식품업계가 예를 들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다들 뭐 원가 상승 때문에 물가 인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네.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마구 인상한 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지적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라면이 2,000원씩이나 하냐. 좀 식품업계도 국민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물가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를 했다면 이건 여러분 꼭 진보나 중도 보수를 떠나서 어느 지도자나 리더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 지적해 준 것입니다. 이건 논란이라기보다는 네. 당연히 잘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자주 먹는 서민 중산층의 간식 가격 인상을 조금 억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라면이 딱 국민들이 먹는 서민 경제의 아주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라면 관련주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수출 효자 그쵸. 상품입니다. 불닭볶음면. 뭐 우리 앵커님이랑 제가 지금 계란 엄청 좋아했는데 네. 저 또 우리가 라면에 계란 파송송 기가 계란밥 막히죠. 영화가 있을 네.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거의 정말 최고의 소울푸드인데 네. 다행히 편의점 제가 가서 오늘 오기 전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900원짜리 라면도 있기도 합니다. PB 상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말한 2,000원은 이렇게까지 치솟고 있는데 일부 그에 대한 지적과 주의를 호소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900원이나 1,000원대 라면도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하면 그 라면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요즘에 저희 민생경영으로서 연락 오는 분들이라면요. 네. 라면도 못 먹고 있다라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아. 그래서 그 서민 근급대출 윤석열 정부 시작했던 거 50만 원을 16%로 고리대로 빌려준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근데도 그걸 신청하신 분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단돈 50만 원이 없어서 16%는 고리대라는 거 알면서도 네. 그래도 정부가 빌려주니까 불법 대법도 너무 아니고 시급하니까. 채권 주시면 환불 안 할 테니까 그거 믿고 40만 명이 신청한.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새 정부는 반드시 최저금리나 저금리로 네. 서민 긴급 대출을 전국적으로 해줘야 된다. 16%는 너무 비싸잖아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1%로 대출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300만 원을 그렇게 하면 좋고 또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홍길동 은행인데 이건 긴급한 이익에 놓여 있는 가게 가족 숫자대로 1인당 10만 원. 뭐 애가 둘이면 엄마 아빠가 넷이게 지금 너무 라면도 먹고 쌀도 못 먹고 있다. 그러면 4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홍길동 은행도 혹시 필요하면 검색하셔서 저희들께 연락 주시면 아주 간단한 확인만 하고 바로 신속히 지원해 드린다. 이제 민간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민생경영으로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17반 동지들과 동료들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정말 생애에게 놓여 있는 분들 10만 원, 20만 원씩 긴급 지원하고 벌써 누적으로 지금 2,500명을 제가 지원했습니다. 오. 2억 5천만 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요. 네. 이런 걸 정부나 지자체가 곳곳에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러면 라면 900원짜리 천재 라면도 못 사 먹을 위기에 있는 분들은 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래 세워주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걸 사 먹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1,500, 2,000원이나 되냐. 좀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 절제해달라.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대책이. 네, 네. 저희 지금 댓글창에서도 계란값 정말 민감하죠. 라면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900원도 라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할인마트를 찾아다니면서 벌풀 네. 풀어갖고 뭐 저도 대량 구매해야 워낙 돼요. 서민이니까 그 봉지라면 아무래도 컵라면 급하게 컵라면 그리고 컵라면은 봉지라면이 건강에 더 좋다는 평가도 있으니까 봉지라면 조금 저렴한 라면은 지금도 4개나 5개에 2,000원 안팎
또 할인할 때 뭐 1+나 2+나 하면 예. 거의 1,000원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끓여 먹는 게 요즘은 뭐 한강 같은 데서도 끓여 먹는 라면도 있고 그러는데 네. 끓여 먹는 것으로 좀 물가를 아껴야죠. 이게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이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을 제가 촉구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는 우리가 조금 더 발품 팔아서 저렴한 곳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상 이번에 라면을 콕 집었을 뿐 이 라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넘어서서 결국은 밥상 물가 자체를 좀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봐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이 라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이제 닭고기 네네. 가격 같은 것도 계란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곧 있으면 뭐 민생회복 지원금도 추진할 거고 지역화폐도 추진할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그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야당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요. 네. 추경, 2차 추경을 하는 데는 지금 아무리 서둘러도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이에 너무 오르면 안 된다라는 대통령이 민심에 의거해서 민생 문제 걱정을 한 거죠. 이런 것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자든 도매유통상이든 소매상이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좀 원가 상승온이 있어서 물가를 올려야 할 압박이 있다더라도 아 그래 지금 너무 어렵고 또 새 정부가 지금 좋은 정책을 내놓기 전이니 좀 기다렸다 나중에 올리는 이런 조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금 식품업계가 긴장한다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 좋은 긴장입니다. 권력이 막 공포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되죠. 그건 저희들도 반대하죠. 그러나 대통령이든 시민단체든 소비자단체든 아니면 우리 앵커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 나서서 계란값이나 라면값 너무 부담됩니다. 좀 인상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거나 나중에 올리더라도 진짜 조금 숨통 튄 다음에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인상폭도 좀 최소화해 주면 이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긴장이라면 그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긴장인 것이죠. 우선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했다 보니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책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2차 추경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작년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46%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때문에 이 민생회복 지원금 그냥 전체적으로 선별하지 않고 했을 때 국가 부채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우려감도 큰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곳은 먼저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2번의 민생 회복 지원금 나왔습니다. 1인당 네. 25만 원. 한 번은 100% 모든 국민에게 지원이 됐고 한 번은 소득 하위 88%를 선별해 지원했는데 처음에 100% 지원할 때는 바로 신속히 선별하는 행정력이나 세금 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민원, 억울한 민원도 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다만 1인당 25만 원씩 우리 국민 5천만 명 정도로 하면 12.5조가 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득 하위 88%만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세금이 더 들었습니다. 행정력도 더 낭비가 됐고요. 그리고 내가 소득이 80%인데 왜 탈락했냐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요. 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소득 하위 87%인 사람은 예를 들면 25만 원 받고 상여금 100만 원 받았는데 소득 하위 89%, 1%만 벗어나는데 100만 원 못 받아요. 그럼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오히려 줄 거면 한 오히려 번에 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논란이 심한데 다만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주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주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논쟁은 아주 오래됐잖아요. 우리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서민 중산층 또는 빈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줄 것이냐. 이 두 논쟁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고 생산적인 논쟁입니다. 이런 논쟁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짚고요. 자, 일단 그 GDP 대비 가계부채는 거의 2천조까지 치솟아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안팎이 됐습니다. 네. 근데 국가부채는 아직 50%가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진국들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가 넘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포함하여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때 정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국민들이 삶의 고통. 근데 우리는 코로나 대응은 잘했다고 평가를 받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책은 아주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그걸 제대로 못해서 정권 교체당하는 계기도 됐다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50% 안팎 정도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건강한 편이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2차 추경이 지금 20조에서 30조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비율은 GDP 대비 1000조쯤 되니까요. 예. 실제 국가 부채가 1000조쯤 되니까 20조나 25조, 30조 하면 늘어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구 돈을 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요. 다만 GDP 대비 국가 부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50% 안팎까지는 충분히 대한민국 경제 여력상 관리가 가능하고, 자, 앵커님이나 저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민생회복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면 그 돈 다 어디로 갑니까? 통장에 못 넣습니다. 장로에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역화폐, 소멸성, 특정 기업 하나에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유효기간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매장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네. 못 쓰게 되어 있고요. 다 그 돈이 전부 다 동네 경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매출 확 늘어나겠죠? 그럼 이 사람들 세금 더 내겠죠? 경제 성능이 올라가겠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주가도 더 뛰겠죠? 이렇게 되면 세금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가 발전돼서 세금이 늘어나서 국가 부채를 또 갚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막 소모적으로 쓰여지는 비용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 지금 엄청 뛰고 있잖아요. 2,900 오늘 또 2,930으로 시작했잖아요. 물론 지금 네. 앞서서 이스라엘에 중동 아까 인터뷰 잘 리스크가 말씀해주는데 아니 이란에 왜 갑자기 이렇게 전쟁을 하는지 저희는 어제까지만 해도 예. 2,920이었습니다. 아니 이번 달 안에 3,000선 가는 분위기였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들 하면 이렇게 랠리가 상승 랠리 이어지면 중간에 그 조정 시기 한 번씩 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라는 공습이 있으니까 더 떨어지게 됐는데 전쟁은 정말 안 되는 거죠. 주식을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이건 사실 저희가 인도적으로도 어떻게 안 할 수 되는 없는 거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조정이지만 계속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계 분석기관들도 새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과 네. 지역화폐를 늘리면 주가가 더 상승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생회복지원 반드시 줘야 된다. 전 국민에 줄 것인지 서민 중산층 빈민들을 중심으로 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저는 이번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도 처음에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반간 윤석열 정부 때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모든 통계가 다 입증을 하고요.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완전히 폭망 수준이잖아요. 예. 한 보수 언론도 300조에서 900조의 경제 손실이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첫 번째로 준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맞다. 전 국민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줘야 될 생각이 있다면 그때는 빈민, 서민, 중산층 중심으로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우선 민생복지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히려 선별해 나가는데 들어가는 행정 절차 속에서 네. 세금이 더 쓰일 수 있다.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역 화폐를 줌으로써 이게 지역 사회 안에서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네. 그만큼 세수 확보도 되고 증시도 부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한국거래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잖아요. 주가 부양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 네. 요즘의 행보 어떻게 보실까요? 그 전에 약간만 덧붙이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있는데 25만 원을 주니까 아니 부자도 25만 원, 서민도 25만 원 이건 약간 부당하지 않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중앙 정부는 1인당 25만 원 얼른 드리고 그래서 정말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당연히 부자들은 나중에 또 세금 더 내시면 되니까. 두 번째 지자체 여력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잖아요. 그럼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서민들하고 중산층들은 할증률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앵커님하고 제가 서민층이다. 네. 여기는 지역화폐를 10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 이렇게 할증률 20% 정도를 적용해 주는 거죠. 지금 이 할증이 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소득층은 지역화폐 할증률을 한 10%, 뭐 10만 원어치 사면 10,000원만 붙여주고 네. 서민들은 더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중앙정부는 인당 25만 원, 지방정부가 만약 10만 원 더 준다. 그럴 때는 서민들에게만 추가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정책을 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증권거래소 너무 잘 갔죠. 역대 대통령들이 네. 많이 갔어요. 특별히 이재명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워낙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또 직접 투자도 하셨다고. 직접 투자 경험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주가 조작 세력들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어서 메시지가 종합적이잖아요. 일단 가서 그리고 증권거래소 직원 50명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격의 없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해라. 이상거래나 부당거래에 있을 때 우리가 권한이 너무 작다.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흘리는 경우에 그 매체에 대한 기준이 너무 구시대적이다. 요즘은 언론이 아닌데도 흘리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건 바로 개선하자. 이게 살아있는 정부잖아요.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되거나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건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 당연히 주가가 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상법 개정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방송도 많이들 다루시던데 상법 개정안에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지주사나 증권주들이 엄청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증권이나 증권시장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게 뻔하니까 그럼 당연히 증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거니까 그쪽 주주도 많이 뛰고 또 뭐 KB금융 같은 데도 많이 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외국 투자 전문 기관들의 분석도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한 기대라든지 전망을 쭉 해보니까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 지금 0%대 경제 특히 4분의 1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 있잖아요. 근데 새 정부 들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남북 간에도 한반도 리스크도 좀 줄어들고 벌써 대북 확성기 안 하니까 북한도 방송 안 해가지고 지금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 드디어 살만하다는 말 나오는데 그게 그냥 살만한 게 아니라요. 접경 지역에 있는 투자나 소비나 관광이나 여행도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전쟁 위험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외국 기관들도 대한민국 투자해라고 다시 공고를 하고 났습니다. 그전에는 투자 퀘스천 마크 대한민국. 이제 예전에는 대한민국 투자해라. 맞아요. 주가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다시 순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랬었는데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얘기가 국장 복귀는 지능순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겠는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 그 사이트라든지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이 돕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마저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를 하는 건 새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것으로 별로다 못한다 그러면 또 매섭게 비판하면서 국민과 정부가 계속 소통하고 지지와 비판을 병행하면서 진짜 입체적인 정부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경제나 민생도 지금보다 훨씬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경제 행보에 있어서는 더욱더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게 모셔봤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실까요? 예,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경제나 민생이라는 것도 정치권의 언어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본질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경세재민의 준말이거든요. 세상을 바르게 경영하고 국민을 민중을 구제한다는 개념입니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년께서 목소리를 더 내십시오. 이런 정책, 이런 법, 이런 제도, 이런 예산 필요하다. 주식시장 더욱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뭐든 좋으니까 목소리를 더 냅시다. 그러면 새 정부가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100% 반영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주권 정부답게 경제와 민생에 올인하는 그래서 실제 성과와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체감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을까.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슈 파이팅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열심히 소통을 하고 또 열심히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치솟는 밥상 물가 속에서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추가적인 증시 부양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